세금을 하나 새로 만들면은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금이 걷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총량이 줄어든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기준으로 여기에 벌써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서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발표하겠다 공식적으로 예고했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식이 왜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게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디지털 재산 과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관련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당의 디지털 재산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연찬회를 마치고 나서 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연찬회라는 게 좀 다소 낯설 수가 있는데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공부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회견에서 더 눈에 걸리는 문장이 따로 있었죠. 장 대표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확하게 대응해 오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 제1야당 대표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못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청원 이야기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보도에 따르면 동의자가 5천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도 짧게 풀자면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장치입니다. 이 청원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아까 그 상식 뒤집기인데요. 개인한테 세금을 새로 물리면 사람들이 거래를 줄인다거나 또 시장을 떠나고, 그러면 거래소들 돈벌이가 쪼그라들어서 거래소가 내던 법인세가 더 크게 빠진다. 결국에 새로 걷는 세금보다 사라지는 세금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인세는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니까요. 회사 이득이 무너지면 그 세금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인지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봐야겠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지난 14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이 4,081억 원으로서 1년 전 8천억 대비했을 때 딱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영업이득은 1,100억 원으로서 1년 전 5천억에 비해가지고 5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날 실적을 낸 비썸은요. 2분기에 아예 200억 정도의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 손실을 낸 회사는 그해 이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게 없겠죠. 그러니까 과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세금에 미쳐야 되는 거래소 이득이 먼저 주저앉고 있다는 것이 공시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이 두나무 스스로는 이 실적 하락의 원인을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식은 탓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득이 줄어든 게 과세 예고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논리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 증명된 결론은 아니고 검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주장이다.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놀이공원에 비유하자면 입장료를 새로 받기 시작했더니 손님이 줄어들어서 안에 있는 매점 매출이 더 크게 나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손님이 얼마나 줄지는 요금 수준과 다른 놀거리가 있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라서 미리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려는 쪽이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세수 계산으로서 싸움을 걸었고, 그 계산의 재료가 되는 거래소 실적 악화는 실제 공시 숫자로서 존재한다. 여기까지겠습니다. 이 세금이 정확히 뭔지 배경을 까겠습니다. 2020년 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가상자산으로 1년에 250만 원 넘는 수익을 내면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750에 대해서 22%, 그러니까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 과세 방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또 따로 떼가지고 계산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이 세금이 원래 시작일이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법이 만들어진 뒤에 시행이 2차례 정도 미뤄졌었고, 재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일을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 정도 미루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3번 정도 밀렸습니다. 처음에 예정됐던 시작 시점과 비교했을 때 5년 정도가 뒤로 간 셈인데요. 여기서 이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이 세금은 은행에 걸어둔 자동 이체하고 비슷해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날이 오는 순간 그냥 시행됩니다. 다만 자동이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걸 멈추는 정지 신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법을 다시 고쳐야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시행에는 아무런 행동도 필요 없고요. 유예에는 국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비대칭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정부는 지금 멈출 생각이 없어요. 이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예정대로 내년 1월 이때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공시로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두나무 빗썸을 포함한 5대 거래소 그리고 실무 조율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거래소랑 당국 간의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도 마쳤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행에 대한 뚜렷한 반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이체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통장 준비까지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야당이 오늘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림길인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는 법 개정이고 법 개정은 국회 과반이 필요한데 국회 과반은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추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고요. 실제로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겠지만 그것만으로 법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찬의 발표의 진짜 기능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세법 실무자들끼리 다투는 조용한 논쟁에서 양당이 유권자 앞에서 다투는 시끄러운 정치 이슈로서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 장 대표가 오늘 굳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 못했다라고 자인한 것도 정책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포함한 청년 정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못 박은 것들도 개별 의원 몇 명의 법안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당 전체의 공식적인 전선으로 만들겠다는 예고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질문은요. 세금이 겨누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회사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사고 팔면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 새로 세금이 붙는 거는 오직 개인입니다. 기관도 회사도 아니고 개인들의 거래 조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코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코인마다 값을 만들어주는 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현물 ETF로 기관과 연금의 돈이 들어오는 큰 통로가 열려있고 기업들이 회사 금고에서 사서 쌓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올해 1월 달에서야 미국 나스닥의 첫 번째 도지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긴 했지만요. 비트코인 쪽과 비교하면 기관 자금의 통로라고 부르기 민망한 규모입니다. 도지코인의 값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상 전 세계 개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개인 사실시장에서 한국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죠. 2021년 4월 도지코인 하나가 국내에서 하루에 사고 팔린 돈이 그날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 오간 거래 대금보다도 많았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였고 물론 그때는 광풍의 한복판이었었고요. 지금은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도지라는 코인의 국내 유동성이 얼마나 개인의 손에 달려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기록으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제 결론은요. 개인에게만 붙는 이 세금의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건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들 가운데 개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축에 있는 도지코인이 가장 크게 노출된 변수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금이 유예 쪽으로 기울면은 그게 도지를 밀어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코인 시장에 상승 흐름이 온다면 국내 개인 자금이 거기에 올라탈 때 내년부터 조건이 바뀐다는 부담 하나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도지코인처럼 개인이 값을 만드는 코인에서 가장 크게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유예가 결정된 재작년 겨울 그때까지 과세 유예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12월 달에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시행이 2년 정도 미뤄졌어요. 세 번의 유예가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름과 가을 내내 시행이냐 유예냐로 싸우다가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그것도 직전까지 버티던 쪽이 물러서면서 났습니다. 세법의 논리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판단이 마지막 순간에 방향성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연초에는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라 연말까지 넉 달 동안 이어질 싸움의 개막일에 가깝다라고 보고 청원 쪽의 흐름도 이 구도를 받쳐줍니다. 이번 유예 청원과 별개로서 지난 5월 달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동의 청원은요. 이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조직된 반대 여론이 숫자로 국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면서 코인에만 250만 원 공제로 과세한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른 지적이 금융권 안에서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편한 싸움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요. 이번 연천회에서 국민의힘이 폐지 또는 유예 방향의 당론을 공식화하고 다음 주 시작되는 9월달 정기국회에서 세법 공방이 열리겠지만 진짜 판정은 예년처럼 연말세법 협상에서 날 거고요. 그때까지 넉 달 동안 유예 여부가 국내 개인 투자자 앞에 놓인 최대 변수로 남을 거예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야당이 개별 법안 수준을 넘어가지고 당대표가 직접 발표를 예고하면서 당론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거. 과거 그것도 반대하던 쪽이 접으면서 났다는 전례까지. 그리고 폐지 5만 8천 명의 유예 청원까지도
수도 겹친 조직화된 여론이 이미 국회 절차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내년 1월 1일 이때 코인 거세는 아무도 안 건드리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구조인데 조용하던 제1야당이 오늘 이 문제를 당의 공식적인 전선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금 세금의 운명이 논리가 아니라 표심 경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새로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관의 통로가 두꺼운 비트코인보다도 개인이 값을 만드는 도지코인이 국내에서 이 결정에 가장 크게 노출된 코인입니다. 다만 결론은 오늘이 아니라 연말 국회에서 나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이었고 그때까지는 어떤 방향도 확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 연천의 발표문에 유예라는 단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방향성 없는 원론에 그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표문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담긴 단어들을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비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